자, 심전도 분석과 치료 기본편 1부 심전도의 기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심전도란 관측 시점의 심장의 전기 흐름을 기록지 안에 나타낸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건들이 이제 같은 시점에 일어나도 한 장면으로 겹쳐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를 하나 봤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비대가 되어 있다,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대사적인 심근경색이라던가 아니면 고칼유혈증 같은 전신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전도 흐름의 문제가 있다던가 페이스메이커 같이 외부에 간섭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한 가지의 무엇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전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선가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느 타이밍에 시작을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정맥이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전도의 합차심 변화들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심전도는 환자 상태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심전도를 심전도로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맞춰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로 끼워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말을 하기가. 그러면은 틀리게 됩니다. 사실 심전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가 변화됐고 전도 흐름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조직에서 전도와 흐름이 또 이상하고 아니면 심근경색처럼 이제 대사 상태가 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심전도 하나로 그 잠깐의 시간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포착한 것이 심전도지 이제 하나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심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욕구는 이제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꾸 뭔가 한 가지 부정맥이 끼워 맞추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임상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저희가 흔히 배웠던 그런 QRS파와 다른 파형도 많이 보게 될 테고, 아니면은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EKG의 모양들, 어떤 아티팩트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자꾸 뭔가에 이제 끼워 맞추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심전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에서 심전도를 볼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결정을 해볼 것입니다. 그 방향을 고르는 이유를 왜 그런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전도 기록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심전도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전도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는 음극, 하나는 양극, 아니면은 뭐 단극유도나 흉부유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음극으로 보고 각 극을 하나를 다 양극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전기의 흐름이 보이는데, 그거를 저희가 양극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양극에서 쳐다볼 때 이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하고, 이 벡터의 흐름이 이제 멀어지게 되면은 내려간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올라간다 라고 되는데, 그 다음에는 멀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이 음성파형으로 변하는 이기포커라는 이제 파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기 방향이 다가오면 파형은 위로 올라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은 여기
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이제 전이 차이에 만들어진 전기장이 만든 벡터를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기입니다. 세기는 일단 여기 양극까지 도달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더 높이가 높아진다. 도달하는 이제 이 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높낮이는 커진다. 이게 멀어지면은 얘는 더 낮아지고 얘는 이렇게 조금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이제 높이는 커지고 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속도입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상적도계를 따라 잘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좁게 파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은 이렇게 넓게 나타납니다. 즉, 이 가로축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아무리 돌아가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QRS 너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유도를 고를 때 그 원리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아까 그 원리 때문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도를 보고 그 유도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표준 12유도 신전도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사지유도가 이렇게 있고, 쌍극유도 3가지, 단극유도 3가지가 있고, 흉부유도로 단극유도 6가지, 총 12가지의 리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사지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음극 하나와 양극 하나 두 군데를 잡고 쌍극을 하나 잡고, 시작점에서 음극에서 도착점에서 시작점을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단극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흉부유도라면은 6가지를 이렇게 보고 이게 다 도착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도착점에서 가상의 시작점을 촬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의 중심이 가상의 촬영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은 쉬울 것 같고, 이 유도는 결국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보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12유도 신전도는 어디서 바라보는가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레드 1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리드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드 3는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증폭 단층극 사지유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흉부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은 사지유도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측면, 발끝 이렇게 관상면을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흉부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수평면으로 앞에서부터 이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상면과 수평면을 한꺼번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은 심장이 이렇게 벡터가 생긴다고 하면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벡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표준 12유도 심전도의 부착 위치인데, 저희가 보통 직접 12유도 신전도를 간호사들이 붙일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EKG 리드를 붙일 일들은 조금 있을 겁니다. EKG 리드를 볼 때는 흰 건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기 보통 12리드에 있는 초록 색깔은 그냥 접지입니다. 노이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빨로초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어떤 기준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보통은 아마 흰 건발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흉부유도를 붙일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거 밑에 있는 거를 쓰게 될 텐데 주황색이 이쪽에 있다. 빨로, 초, 파, 주, 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붙일 때는 흉골 경계선을 따라서 이제 흉골 경계선을 따라서 하나씩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니플 사이가 보통 이제 네 번째 늑골 사이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니플 아래쪽에다가 이제 4번을 먼저 붙입니다. 4번을 붙이면은 보통은 이제 2번과 4번 사이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전외과선에 하나, 그 다음에 중앙외과선에 하나, 이렇게 붙이면은 네 번째 늑골 공간 사이에 5번 늑골 공간 사이, 이렇게 해서 하나, 셋,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 검, 빨,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심전도 모니터를 보면은 아마도 배웠던 QRS 모양과 많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뭐 배웠던 QRS는 당연히 이렇게 QRS 예쁘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것들만 많이 보게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심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심전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만이 아니라 아까 이런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리드2는 이쪽에서 봤었죠. 리드2는 이쪽에서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살짝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살짝 다가오다가 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리드3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가오는 형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도에서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심전도 모니터를 봤을 때 알고 있는 모양과 다르다고 모든 게 부정맥이라고 이제 자꾸 단정 짓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다 부정맥, 그러니까 잘못된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리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도 듣습니다. 심전도는 리드 2로 봐야 되는 거 몰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치의가 이걸로 보겠다고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로 봐야 된다면서 왜 이걸로 보고 있냐고 화내고 태웁니다. 리드2에서는 지금 아까 방금처럼 보면은 자꾸 잘 안 읽혀서 다른 리드로 볼지, 전극은 잘 부착됐는지,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럼 방향을 바꿔서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리드3로 했더니 잘 보여서 이걸로 고른 거였었는데, 이제 그걸로 와서 다시 뭐라고 합니다. 솔직히 신규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고 이제 그냥 많은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솔직히 좀 할 말이 없죠.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리드2가 심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마다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만 설정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리드2를 설정을 안 해서 모양이 달라져서 이제 부정맥이 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리드2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설정하는 거는 그 방향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지, 리드2가 아니라고 어떤 부정맥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리드2는 정답이 아니라 그저 편한 방향입니다. 저희가 심장이 원래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방향으로 설정한다 인 거지, 꼭 이 방향이 정답이란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 말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면은 왜 12호도 심전도로 보면 다들 다르게 생겼는지, 배운 거랑 다르니까 모든 게 잘못된 건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리드2로 봐야 된다. QRS가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다. QRS가 넓기만 하면 심심맥이다. ST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스템이다. 그냥 뭐 다른 거를 바꿀 필요 없다. 리드를. 심전도는 모양을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보이는 현상과 문제는 같지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유출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전도는 방향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분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제 그걸로 문제 하나를 찾아낸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2유도 심전도들을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흉부유도라든지 우흉부유도 뭐 예를 들어서 후벽 심근경색이라든지 우측 심근경색이라든지 우심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걸 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5레드 체계 이제 3유도 체계를 보면서도 흉부유도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거나 루이스 유도, MCL 유도, 홀터 유도 아니면은 고흉부유도, 저흉부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할 때 쓰게 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필요시에 유도를 다르게 붙여서 관찰할 수 있다. 3유도지만 3유도로도 흉부유도를 이렇게 MCL 유도처럼 관찰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래서 유도를 다시 다르게 붙여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전도 기록지를 어떻게 보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많으니까 큰 칸 딱 한 개만 외웁시다. 큰 칸 딱 한 개. 200ms 0.2초 0.2초와 그리고 5를 항상 생각합시다. 5로 나누면은 작은 칸 그러니까 40ms 5를 곱하면은 1초 그 다음에 5를 생각하면은 0.5가 높이 이렇게 200ms와 5 하나씩만 생각을 하면은 심전도 기록지를 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전도 기록지는 양극 사지유도와 증폭 단극 사지유도, 단극 흉부유도, 그리고 리듬 스트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 간격에 따라서 그리고 진폭에 따라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읽을 때 특히 이 같은 수직선상에 있는 사건들은 다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 시간대 중에 요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QRS가 잘 안 보이고 어느 게 핍하고 어느 게 QRS인지 잘 안 보인다. 근데 이 밑에서는 잘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쭉 이어봐서 이게 QRS구나 이게 핍하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 시간적 요 간격, 템포럴 타입 스페이싱을 보면서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혹시 심전도 기록지를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네모난 표시를 한번 본 적이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캘리브레이션 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통 말을 하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저희 원래 쓰던 이제 캘리브레이션 마크는 200ms에 그 다음에 1mV의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흉부유도를 크기를 절반으로 이렇게 듀얼 캘리브레이션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속도를 길게 예를 들어서 QRS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은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바꾸는 이런 방법들도 가끔은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캘리브레이션 마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이제 심전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보통은 이걸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표준 스탠다드로. 그래서 이거를 너비를 늘려서 이제 넓게 한번 보거나 높이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높이를 줄이거나 해가지고 심전도를 이제 더 자세하게 확인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계를 저희가 사용은 하진 않지만 뭔지는 한번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맥, 이 심전도 기계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전도를 찍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패드라든지 여기에 펑션 키들을
펑션 키들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다이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짜, 뭐 배터리라든지 뭐 리드 품질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면이 떠 있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기록지를 넣게 되는데 보통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넣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이렇게 기록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요거를 딸깍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은 이렇게 종이를 넣으면 되는데 종이를 이렇게 넣을 때 한 장, 두 장은 이렇게 빼줘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장을 빼줘야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장을 빼고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정말 저희가 찍을 일은 없겠지만 찍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워 버튼을 일단은 켜서 이제 환자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모어를 클릭해서 환자 데이터를 누르면은 여기 환자 번호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서 환자한테 ECG를 부착을 합니다. EKG를 이제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일단은 아까 그 12유도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배열로도 볼 수도 있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리듬 키라는 거를 누르면은 그대로 이제 길게 쭉 기록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정맥이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록지를 이제 뽑을 수 있는 키가 하나가 있고 누르면 인쇄가 되고 스탑을 누르면 중지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ECG 키는 요 노란 색깔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프린트가 됩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고 여기서 이제 컨티뉴를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이 떠서 이제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트가 되고 여기서 트랜스밋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전산으로 이제 EMR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저희가 꼭 찍진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리드를 변경해 볼 수도 있고 이 ECG가 크기가 이제 잘 안 보일 때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잡음 노이즈 같은 것들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QRS로 인식될 위험성도 있기는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CG 리미트 심박수의 상한과 하한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보겠다 10년도를 어디까지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알람이 언제 울릴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크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를 했을 때 이거를 온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기기마다 다르겠지만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 8000 기계이긴 한데 페이스 2를 먼저 사용합니다. 감지가 안 되면은 조금 더 민감한 페이스 1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드가 가끔 이제 멀티 리드가 아니라 3 리드여 가지고 유도가 3개밖에 없어서 이제 그냥 하나만 싱글 리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두 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뜰 때 요거를 멀티 리드에서 싱글 리드로 바꾸면 이런 오류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는 이렇게 5 리드 시스템으로 볼 때 이런 특수한 경우를 붙여놔야 요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평소에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전도를 저희가 찍게 되는데 이제 심전도를 찍을 때 오류나 잡신호에 많이 속게 됩니다. 일단 특히 환자가 체위에 따라서 일단은 달라질 수가 있고 일단 뭔가 이상하게 파형이 변한다면 측정 환경을 의심하라고 이제 말해줄 수가 있는데 체위는 이제 근데 크게 변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일단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극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어 있을 경우 사지유도를 아예 반대로 끼웠다면은 아예 크게 변화가 되겠죠. 이 위치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크게 변하게 되고, 흉부유도를 이제 부착을 잘못하게 되면은 미세하게 변하게 됩니다. 미세하게 변하긴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짜 MI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가짜 각차단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한번 교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전도 대가인 교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는데, 흉부유도 뭐 이렇게 잘못 붙인 것들을 얼마나 고려하시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어느 정도의 오류는 사실 무시하고 그대로 보기는 한다고는 하십니다. 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당하게, 오차는, 조금 감안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예 전극 부착 자체가 오류가 안 나오면은 이제 유도가 안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사지 유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요거 한 개는 나오는데 다른 거는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떨어졌다 하면은 단극 유도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흉부유도도 당근유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세 개의 합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면은 흉부유도는 아무 안 보이고, 사지 여기서 하나 떨어지면은 흉부유도들은 다 안 보이게 되고. 예. 그 다음은 잡신호입니다. 잡신호 같은 경우에는 전극 자체가 접촉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극이 어떻게 잘못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안으로 뭔가 자꾸 잡신호가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전기적 간섭이나 기계적 간섭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럴 땐 전극을 이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하나는 전기적 간섭, 어떤 연결부나 전극선 이런 데 이제 단선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움직임 같은 것들, 그런 기계적인 간섭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잡신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잡신호들이고, 이 잡신호를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전극부터 유도선, 모니터 연결부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고, 아예 모니터 유닛 자체까지 변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전극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극에 이제 오염이 되면은 이제 두껍게 선이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간섭으로 예를 들어서 전극이 잘 뛰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툭 하고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 간섭, 베이스라인 시프트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베이스라인 원더링, 기저선 동요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 간섭으로 아예 연결이 끊겨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난 모양의 모양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파들이 오염이 되면은 이렇게 방금 말했듯이 굵은 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기계적 간섭, 요게 특히나 많기는 한데, 이제 근육의 떨림이라든지 저희가 뭐 퍼커션을 할 때 흉부 이제 자극이 있으면은 이제 안에 QRS가 숨어 있는데 이제 다른 것들도 QRS처럼 보이면서 VTEC 막 사인이 뜨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가끔 동정냉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제 아트리얼 펄스가 이제 큽니다. 크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전극을 두드리면서 그 펄스에 맞춰서 이제 인공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은, 심정도는 합쳐진 변화를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유도에서 보이는 모양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도를 선택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원리 중에 중요한 거는 흐름이 다가오면 올라간다 라는 거를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점장 구조와 전도 시스템이 어떻게 그 기록지에 표시되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게 될 거고, 그 심장 구조와 전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경로, 타이밍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심전도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심장의 해부학적 위치입니다. 관상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 방향으로 크게 이제 기저부와 심천부를 이어보면은 쭉 연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일단 좌우심실이 앞으로, 좌심실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천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확인하게 되고, V5, 6 쪽은 좌심실 방향 쪽, V1, 2는 우심실 방향 쪽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심장의 위치를 생각을 하는 것도 나중에 유도를 통해서 심장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은 심장의 전기 전도계입니다. 전기 전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도가 이제 전도계를 타고 내려가면서 쭉 퍼져서 심장에 퍼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길을 따라가야 빠르다. 이 길을 따라가야 빠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냥 심근과 심근 사이로만 이제 전파가 되면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이 차단돼서 심근과 심근 사이의 세포들끼리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은 길이가 이제 시간이 느려지니까 QRS가 넓어지는 거겠죠. 이 넓어진다 라고 하면은 방금 중간에 말했던 QRS가 넓으면 VTEC이다 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도 있겠죠. QRS가 넓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도 되면서 이제 전도 지연 차단등이 생기면 방향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박수가 이제 느린데 QRS가 방금 넓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듯이 VTEC이 아니죠. 이제 VTEC은 빈맥입니다. 이거는 서맥입니다. 지금 QRS가 넓다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위 심박동계가 이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하위 심박동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하위 심박동계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쪽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빠르고 나머지는 넓게 이제 세포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QR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위 심박 조이가 대신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심박수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활성화가 안 돼서 멀리 돌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아토르핀을 고려해야 되지, 리도카인처럼 이제 심실 빈맥이 주는 약을 써주면은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또 이제 보면 방실 차단이라는 게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빈맥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방실 차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방실 차단이 생길 때마다 다 병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부정맥을 배울 때 방실 차단을 배웠거든요. 방실 차단은 꼭 부정맥만은 아닙니다. 일단 요 방실결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세포끼리 엉성하고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리고 자극이 빨리 올수록 일단 그 전도를 하는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그러는 감속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빈맥이 생길 때 하나씩 이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자체가 전부 병리적인 상황은 아니다. 심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너무 빠르면은 심실이 피가 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방이 수축하고 나서 심실의 혈액이 충만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없으면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심근세포와 박동줄기 세포를 보면은 보통 심근세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탈분극을 혼자서 안 합니다. 박동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탈분극을 하게 되는데 동결절이 제일 빠르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느려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이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 때나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심내막세포가 맨 처음 이제 탈분극을 하고 심외막세포가 이제 탈분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심내막세포가 좀 더 느리게 이제 재분극에 들어가고 심외막세포는 좀 더 빠르게 되는 게 어느 정도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원래 그렇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심근이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안쪽 내강 압력이 강해서 심내막세포가 조금 더 느리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 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QRS가 생기고 여기엔 전이차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가는 서로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이차가 없어서 그대로 일자로 이제 평평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전이차가 또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D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전이차의 분포에 따라서 생기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심장이 반응하지 않는 절대적 불응기가 있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심근들이 이제 D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체 한꺼번에 이제 탈분극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재분극은 여기 재분극 이렇게 하면서 어느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느 취약한 부분에 이제 맞게 되면은 딱 이 부분에 걸려서 여기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제 계속 삥삥 심근화가 돌게 되는 그렇게 돼서 V택이 일어나거나 이제 V택이 일어나게 되는 이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이제 상대적 불응기에 이제 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신호가 또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취약기가 그래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외막세포와 심내막세포가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심전도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심외막세포나 심내막세포의 활동 전이가 바뀐다면은 이 모양도 바뀌게 되겠죠. 그것도 심전도의 모양을 바꾸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심전도는 합쳐진 변화를 구분하는 거고 유도에서 보이는 모양의 원리를 이해해서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유도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유도에서 바라보면서 장기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더니 그 전도 체계에 따라 가지고 느리게 오거나 빙빙 돌아오거나 하는 상황들이 보이게 되고 아니면 심내막이나 심외막의 활동 전이가 변화되면서 다른 전기 흐름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겨서 모양이 달라진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심전도인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심전도 기본 파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약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피파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 작은 칸, 그러니까 120mm 카드 이하로 일단 이제 이어지게 되고 저희가 이렇게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하부 유도에서 봤을 때는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다가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심방이 맨 처음에는 오른쪽에 이 우심방부터 해서 좌심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다가오다가 멀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상성 피파
T파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V1에서 이제 이상성 T파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혹시 이 게이지를 붙일 때 잘못 붙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P파는 일단 그래서 좌심방과 우심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의 재분극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방의 재분극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QRS에 이제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가끔 빈맥이나 이런 경우에 PDR 분절이나 아니면은 SP 분절 같은 경우를 잡아당겨서 이제 디프레션 시켜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허혈이 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빈맥에서 허혈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P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이 P 웨이브와 PR 세그먼트를 이제 합친 값, 그러니까 큰 한 칸 정도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넘어가면은 1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게 되겠죠. 이제 보통 요거에서 알게 된 거는 이제 이거는 방실 전도의 시간을 뜻하는 거고, 보통 TP 세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심장이 아예 휴직일 때, 정지일 때 이제 이 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기준점인데, 요거를 이제 대신 LT 분절 상승을 판단하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다. 가끔 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 대신 요거를 쓸 수도 있고, 요게 시작하는 이제 J 포인트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방실 전도 시간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동수가 빠를수록 짧고 느릴수록 길어진다라는 이제 게 있고, 200ms, 그러니까 큰 한 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1도 방실 차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S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중격이 먼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심실과 좌심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좌심실이 벽도 크고 이제 세기가 크니까 더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가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런 기저부라든지 이런 폐동맥 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이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V1에서 보면은 중격 쪽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V6에서 보면은 멀어졌다가 크게 다가오는 형태로 됐다가 다시 멀어지는 형태로 이제 QRS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벡터의 합이 이제 QRS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QRS인지 QRS인지는 뭐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R 다음에 또 R이 나오면은 R 다시 프라임,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마다 이렇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QRS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QRS 컴플렉스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일단은 다양한 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형태를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중격 슈퍼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중격이 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쪽에서는, 우측에서는 큐파가 없습니다. 다가온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큐파가 맨 처음에 조금 작게 일어나게 되고, 크면은 또 진구성 심근경색, 오래된 MI, 올드 MI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파나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수록 일단은 처음에는 이쪽에서는 좌심실이 이쪽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갈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더 알파가 더 커지고 에스파가 깊어졌다가 알파가 커지는 이런 R웨이브 프로그레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R웨이브 프로그레션이 이제 없어서 푸어한 R웨이브 프로그레션 PRWP가 생기게 된다면은 어떤 심근 허혈이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다가 높아진다라는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진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한값 자체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비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상한값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왼쪽 흉부유도가 26mm 이상일 때 그러면은 신비대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요거는 조금 힘들고, 일단 하한값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뭐가 맞고 있거나, 예를 들어, 뭐, COPD라든지, 아니면 탐포네이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으면은 전기 신호가 잘 안 가겠죠. 비만하다든지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저전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0.5mV, 1mV 미만. 흉부 유도는 왜냐면 가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조금 등전인 부분이 다른 데에서는 QRS의 끝부분이랑 마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QRS 부분이랑 마주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여러 유도로 분석해가지고 어디까지가 QRS가 넓이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요게 연장이 됐다면은 정상 전도계를 지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분석입니다. 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심실에 비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실성 율동이라거나, 심실 조율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축 편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상 전기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쪽으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일어난다, 아니면 이쪽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해부학적 위치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왼쪽이 이쪽이죠. 왼쪽이 이쪽이니까 왼쪽으로 좌축편이 되었다, 오른쪽으로 우축편이 되었다. 아예 완전히 반대쪽이라면은 극한 우편이 혹은 심한 우축편이가 되었다 라고 하고, 이건 노맨즈 에리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보통 V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흉부 유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R 프로그레션이 이렇게 있으면서 Z축을 이루는데, 요 축이 이행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생긴 거, 위아래로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아래로 많이 내려간 거, 그 다음 위로 많이 올라간 거, 에스파,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축을 정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시작점,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유추하고, 중간에 이렇게 전도가 어떤 쪽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J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재분극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뭐 ST 분자를 상승 하강 정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J포인트부터 몇 미리세컨드 이부터 간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뭐 운동 부하 검사 때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 세그먼트 경우에는 똑같이 아까 전이차가 없었죠. 전이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선과 똑같이 0으로 나타납니다. 0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10내막과 10외막 사이에 전기 흐름이 생기면은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T웨이브입니다. T웨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둥글고 이제 비대칭적으로 생겼고, 이제 10내막과 10외막의 이제 재분극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오히려 대칭적이면은 이제 비정상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QRS와 T파의 방향이 똑같다라고 하면 컨커던스라고 하고, 반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디스커던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향인 곳에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면은 인버전 되었다, 플립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용어이고, 각차단이라든지 심실 비대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나중에
심실 빈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컨커던스나 디스커던스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10내막에서 10외막으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났으면은 왠지 이 방향대로 똑같이 이게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일어날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10외막이 먼저 일단은 다시 재분극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게 조금 여기 재분극, 여기 재분극, 여기 재분극 이렇게 이런 분산된 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리폴라이제이션 디스퍼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벡터가 생기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 다가오는 거는 올라간다 라고 했으면은 재분극은 다가오면은 내려가는 건데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적 벡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은 탈분극 벡터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하면서 바뀌게 되긴 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적 벡터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재분극은 반대로 이렇게 가는데 똑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극 벡터도 똑같이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기적인 벡터가. 재분극 벡터 바뀌고 있는 벡터는 이렇게 되지만 전기적인 벡터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플러스 쭉쭉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상태였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바뀌게 되겠죠. 이제 탈분극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마이너스에서 이거는 아직 분극 상태인 플러스니까 전기적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탈분극 벡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 플러스였던 나트륨이 이제 다시 나가면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로 남아있게 되고 반대로 어디야? 이쪽은 아직 그 재분극이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극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도 전기적 벡터는 똑같이 이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벡터는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이해하지 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위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M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설들이 있기는 한데 뭐 재분극의 지연이라든지 아무튼 티파 뒤에 나타나는 이제 특히 섬액일 때 아니면은 고칼슘혈증, 저칼륨혈증일 때 현저하게 나타나는 웨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Q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탈분극 시작부터 분극 재분극까지 그러니까 어떤 재분극의 이제 디스퍼션을 이제 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탈분극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제 재분극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분극의 일단 분산 같은 정도를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 재분극의 분산 어디 있는 재분극이 안 되고 어떤 재분극이 됐고 이런 상태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어떤 부정맥이 일어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취약해진다는 거죠. 어딘가 계속 자극이 일어났을 때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어디 흐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기 쉬워지니까 어떤 취약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폴라이제이션 이제 디스퍼션이 커질수록 이제 위험성이 부정맥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심박동수에 이제 반비를 하기 때문에 QTC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일단은 내가 왜 보려고 하는지, 환자 증상은 뭔지, 전반적인 느낌이 어떤지, 과거 EKG는 어땠는지를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율동을 분석을 합니다. 율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은 파와 분자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환자가 최종적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거를 요거를 다 율동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요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환자 증상도 없는데 일단 MI다라고 이제 의심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은 요런 것들이 다 부합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최종적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봐야 이제 심전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